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왕 일부 생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시장이 그래도 힘을 내고 있구나라는 점 그려집니다. 사실 2023년 첫 거래일, 두 번째 거래일까지만 하더라도 이번 연도도 암울한 건가에 대한 의심 떨칠 수가 없었는데요. 다시 한번 좀 힘을 내는 모습 그려지게 되면서 그리고 기다렸던 여러 가지 그 타이밍들이 있었잖아요. 뭐 CPI라든지 뭐 의사록이라든지 다 소화해 가면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떤 전망을 그럼 또 내려볼 수 있을까요? 시장에 있어서 종목에 있어서 임광빈 위원과 또 좋은 정보 위원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머니왕 일부에서 펼쳐지니까요.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어떤 종목들이 좀 강했는지 저희 이제 지폐 종목들 위주로 좀 챙겨왔고요.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에머리지라는 종목이요. 이번 주에 50% 넘게 좀 오른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수급적으로도 많이 모였던 것으로 보여요. 기관도 많이 담았다라는 소식도 있고요. 한 주간의 강한 상승 시세 보여줬고 이어서 코난 테크놀로지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이슈가 빵빵하죠.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또 담는 모습 그려지게 되면서 고점을 높이는 모습 그려졌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티라유텍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47% 가깝게 한 주간의 움직임 보이면서 그 티라노의 발톱처럼 거세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화요일 날 한번 기준 상한가를 만들어낸 이후에 수요일 고점 영역을 터치하기도 했네요. 자, 이어서 해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해인이라는 것이 뭐 재건이라든지 다양한 재료를 사라 숨쉬고 있었던 가운데 목요일장에 있어서 솟구친 겁니다. 리튬, 광산 이런 이슈도 좀 더해졌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금요일 날 고점 터치가 나왔고요. 8,720원까지 올라서기도 했네요. 한 주간에 43.7%가량 오른 모습 시세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AI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데이터 관련해서는 줌 인터넷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사실 월요일부터 갭을 만들어내서 갭짓이 잘 이어가다가 금요일 날에 슈팅 한 번 더 나와주면서 상한가로 문을 닫았습니다. 한 주간의 시세 폭발적으로 형성이 되면서 40% 넘게 이번 주도 줌 인터넷 움직임 확인이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또 특별한 종목은 어떤 종목이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았는지 궁금하네요. 양시장 금요일장 플러스로 마감을 했고 일단 주말인 지금은 다음 주는 그럼 어떻게 될까에 대한 보다 좀 편안한 고민 하게 된 것 같아요. 미장도 오르면서 간밤에 마무리가 됐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임광빈 위원과 자세히 뜯어봐야죠. 여러 가지 이벤트들 소화해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후는 앞으로 이야기 나눠볼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이 부분인데요. 자, 전화 문자 동시에 열어놓고 있습니다. 02786-1022번, 02786-1023번입니다. 두 대 전화 열려있기 때문에 많이 연락주세요. 문자로도 가능하죠?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역시나 문자 보내주시면 임광빈 위원께서 오늘 최적의 솔루션 찾아주신다고 하니까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잠시 후에는 또 임광빈 위원께서 무료 방송을 또 준비를 해주셔서 11시 10분경부터 시작을 합니다. 주제를 좀 볼게요. 외국인 대규모 유입, 개인과 반대로 가라라는 건데 맞아요. 임광빈 위원과 평일에 얘기 나눴던 부분이 개인 투자자가 오히려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쪽에 서 있다라는 건데 외국인은 이 가운데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수 상승도 이끌어졌습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우리 포지션 잡아도 괜찮을까요? 그 근거에 있어서는 무료 방송에서 더 자세히 나눠줄 수 있다라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되는 종목들 전화 문자 주십시오. 임광빈 위원과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최우수 어드바이저와 함께 우리 올해도 최우수 계좌를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임광빈 위원 나와주셨고요. 시장 이야기 등등, 종목 이야기 등등 나눠봅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래도 이변은 없었다? 그냥 한번 어떻게 되나 궁금했는데 2주 동안 윗방향을 탐색했던 게 기특하기도 한데 이제부터가 진짜 고민이거든요. 근데 위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무방 주제라든지 평일 방송에서도 느껴져서요. 오늘 자세한 이야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주시장에 대해서 아직까지 의심을 하는 것 네. 같습니다. 왜 의심을 하냐? 지난 6개월 동안 상승해서 이제 올라가나 싶었으면은 또 다음 달에 빠지고 그러다가 또 반등했다가 그 다음 달 또 빠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하면서 저점을 계속 이탈하는 그런 형태가 나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분명하게 시장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 새로운 내용이 나온 게 있나요? 없어요. 그렇다면 특별한 악재가 있나요? 없어요. 호재가 있나요? 없어요. 근데 주식시장은 1월 달 들어와서 첫 거래일과 그 다음 거래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그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만 지금 이런가요? 아닙니다. 미국 시장도 상승 나오고 유럽 시장도 상승이 나옵니다. 근데 이 상승이 나오는 것이 단순히 기술적인 반등이냐 아니면 시장 질적으로 내용이 변했냐를 따져봤었을 때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내용이 달라진 것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 주식 시장에 있어서 아니요, 12월 달부터도 12월 달 하락할 때 이 시장이 조금 이상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지수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거시경제적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떨어지는 것은 이거 뭔가 트릭이다 또는 이거 뭔가 주식시장이 잘못된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환율이 같이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식시장과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을 비교했었을 때 그 당시 외환시장에서도 주식이 상승으로 간다라고 얘기했고요. 채권시장에서도 주식이 상승으로 간다라고 얘기했어요. 환율이 떨어지고 채권금리가 떨어지지 않았었습니까? 채권 가격은 반등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달에 주식이 계속 떨어졌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의심이 갔었어요. 왜 그렇게 떨어질까? 근데 이 자리를 메울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외국인이었는데 하필 외국인들이 1월 달 들어오면서 계속 주식을 삽니다.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요. 1월 2일부터 아주 조금 들어오더니만 1월 3일, 1월 4일, 1월 5일, 1월 6일 어제까지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계속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 왜 들어올까요? 갑자기. 지난달까지 계속 팔고 22년도 하루 종일 팔다가 저는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대한민국 시장에 들어오는 이유 또 미국 시장보다 한국 시장이 보다 더 탄력적인 이유는 앞으로 외국인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달러 약세 시장을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2년도 시장에 하락이 있었던 이유, 그것도 큰 폭의 하락이 있었던 이유는 금리 인상 때문이 아니라 금리 인상 때문에 나타났었던 강달러 때문이었습니다. 강달러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까지 치솟았던 것들이 대외 무역 적자를 확대시켰고 그리고 기업들에 있어서 투자가 꺼려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왔던 것이죠. 실적이 안 좋아진 이유, 금리 인상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환율이 너무 급격하게 상승하다 보니까 원자재를 대량 수입해야 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조건이 됐던 것이죠. 자, 근데 그것이 23년도에 바뀔 수 있는 이유는 그러면 무엇인가? 강달러가 나왔었던 것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인데 금리 인상을 이제는 하기가 어렵죠. 0.25% 수준의 2번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자, 또한 여기서 유럽에서 이제 미국을 따라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유로화가 반등하게 됩니다. 자, 유로화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들이 많이 없다 보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유로화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치 않으신데요. 여러분, 주식시장이 상승하기 위한 조건은 달러가 하락한다도 있지만 같은 말로 다른 표현으로 유로화의 반등도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달러 지수를 구성하는 것이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그리고 캐나다, 스웨덴, 스위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폐거든요. 이 가치에 따라서 달러가 상대적으로 좌우가 되는데 달러가 떨어진다,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유로화의 가치가 반등한다는 것이고 과거에 우리나라가 상승장이 나왔었을 때 통계를 쭉 보시게 되면 지수가 이렇게 상승할 때요. 달러화는 이렇게 떨어졌고 유로화는 같이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와 함께 올라갔습니다. 또한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갈 때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비중, 지분을 늘려왔다는 것이죠. 즉 23년도를 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달러와의 약세, 유로와의 반등, 그리고 원화의 강세 시장 속에서 대한민국 주시장의 지분을 확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수를 상승 방향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어쩌면 그것이 1월 달에 시작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그냥 때가 되니 오르겠지, 많이 내렸으니까 오르겠지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 근거를 잘 찾는 것이 중요한데 달러원에 있어서, 달러원 환율에 있어서 지금 하향된 부분들에서 외국인 자금이라든지 다양한 근거와 함께 시장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 계속해서 짚어드릴 테니까요. 놓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 상황을 보건대 최근에 들어서 확실히 뭔가 예전에는 개별주들이 그냥 막 네. 튀어 올랐던 장이었잖아요. 네. 그때 정말 투심 바닥이었고 네, 맞아요. 아팠을 때.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그때 당시 해주셨던 코멘트는 개별적 뉴스 잘 봐라. 네. 여기에서 더도 덜도 아니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위원님 확실히 보여지는 게 AI, 로봇 네. 이제 하나씩 테마 군단들이 눈에 띕니다. 저 눈에 딱 네. 크게 나타나죠. 이 우리 하락장과 상승장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하락장에는 도대체 주식시장을 이렇게 봤는데 상승 상위 종목 분명히 그때도 상한가를 가는 종목도 있고 급등해서 20%씩 올라가는 종목도 있는데 그러한 종목들이 도대체 어떠한 이유와 근거로 올라가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종목들이 떨어지게 되죠. 자, 근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바뀐 것이 전체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달러가 떨어지고 채권 금리가 떨어지고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그런 환경 가운데 상대적으로 작년 말보다는 현재 원화가 더 강세를 보이고 있죠. 이러는 가운데 우리 눈에 명확하게 어떠한 섹터가 올라가는지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또한 그것이 한두 개 종목들이 아니라 그 테마군 내에서 5개에서 7개씩 테마 그룹들이 A, B, C, D 이런 식으로 그룹 지으면서 종목들이 순환하면서 돌아간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시장이 좋아진 근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그림에서 어디를 공략을 해야 되냐? 시장에 자금이 들어가면서 지금 지수가 상승이 나올 때 이 분위기를 같이 끌고 가주는 섹터가 주도 섹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제가 뉴 트렌드라고 말씀을 드렸고 재료를 잘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죠. 삼성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투자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라가다 보니까 로봇 관련된 섹터가 형성이 되고 추가적으로 로봇 플러스 제가 로봇은 단순하게 로봇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인공지능까지 같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자, 첫 번째는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관련주, 특히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종목들을 매매하기가 좋게 만들어준 종목 몇 개를 꼽아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돈이 들어오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살아나고 그 가운데 테마의 첫 번째 붐을 일으킨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자, 이 종목이 지수가 떨어지게 되면 충분히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다시 지수가 꺾이지 않다 보니까 또 금요일 시장에 반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자, 로봇 관련주는요. 음봉에 매수하면요. 언제든지 지수만 꺾이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근데 대표적으로 제가 로봇 관련주를 말씀을 드리고 우리 같이 봐야 되는 게 인터넷 관련주, 특히나 AI 관련주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가 취임을 하고 나서 어떤 정책을 지금 굉장히 많이 펼치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하락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반응을 보이지 못했었습니다. 자,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어요. 이명박 정부 때도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초반에 지지율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지지율이 안 좋다가 나중에 미국과의 관계가 서서히 개선이 되고 나면서 한미동맹이 구축이 제대로 되다 보니까 지지율도 반등하고 그와 관련된 정책 주식들이 막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지지율 추이를 보게 되면 안 좋다가 지금 다시 반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주시장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윤석열 정부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나 2030년도까지 인공지능 AI와 관련해서 기업을 확대시키겠다. 지금은 AI 관련해서 사용하고 있는 기업이 1% 수준인데 전체 기업의 10%까지 이런 것들을 늘리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나타난 게 인공지능 관련된 주식이고요. 로봇과 같이 결을 같이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줌인터넷이 대표적으로 상한가를 갔는데 뭐 이 종목 말고도 코난 테크놀로지 또는 마인즈랩, 셀바스 AI 같은 종목들 있죠. 뭐 마인즈랩 같은 경우는 제가 임과 함께 방송에서도 여러분들에게 트렌드한 종목으로서 말씀을 드렸고 셀바스 AI는 제가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은요. 명확하게 정해졌어요. 우리가 어디를 공략하면 되냐? 첫 번째는 로봇을 공략합니다. 자, 두 번째 인공지능 같이 공략합니다. 세 번째 정부에서 합동드론사령부 얘기했죠. 드론 관련주를 공략합니다. 자, 또 이번 주 시장이 반등 나왔었을 때 대형주 중에서 어디가 가장 탄력적으로 반등 나왔죠? 네, 태양광 쪽이죠.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OCI 같은 종목들 그뿐만 아니라 풍력 관련해서 CS 윈드 같은 종목들이 반등이 크게 나왔죠. 미국 시장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이 상승 탄력이 크게 나왔습니다. 지수가 좋아지게 된다면 여기까지 바라보시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로봇, 인공지능, 드론, 여기에 더해서 신재생 영역까지 저희 집중 있게 바라보는 관점 들어봤습니다. 자, 시장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또 고민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이실 겁니다. 전화, 문자 열어두었기 때문에 고민되는 종목 있으면 놓치지 마시고 함께 보시죠. 저희 종목 고민 해결하러 떠나봅니다. 네, 전화 문자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전화번호 01786-1022번, 01786-1023번이고요. 문자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화부터 연결이 됐다라고 해서 우리 시청자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네네. 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현대중공업이라는 종목입니다. 현대중공업 매수가랑 비중 알려주세요. 10만 9천 원이고요. 예. 비중은 30%입니다. 10만 9천 원이면 진입 시점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예, 좀 며칠 됐습니다. 아, 한지는. 최근에. 네, 떨어질 때 샀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예, 예. 오, 그렇다면 지금 계좌 속에서는 어쨌든 빨간불이 보여질 텐데. 네. 예, 어떤 부분이 더 궁금하세요? 일단 현대중공업은 제가 알기로는 수주도 이제 3년 이상치도 받아놨고 성과도 굉장히 이제 잘 나오고 있고 뭐 일감이 풍부하니까 올해부터 뭐 실적도 이제 나온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이제 항상 포트에 항상 있다가 떨어지면 사야겠다 싶어서 이제 한 일주일 전쯤에 샀는데 예, 이제 근데 이게 뭐 내가 이제 비중을 더 실어야 될지 확실히 이제 수준은 많이 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목표가도 좀 어느 정도 기술적 분석도 좀 바라보고 있고 그러니까 비중을 좀 더 지금 타이밍에서 좀 더 실을 수 있을지 이것도 궁금하고 30%는 그럼 한 번에 들어가신 게 맞고 여기에 비중을 조금 더 실을지 고민되는 부분과 목표가 설정에 대한 부분 고민하고 네네. 계시는 거네요? 네네. 왠지 경력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시청자님. 주식 경력이.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 현대중공업 앞에 제가 살거든요. 그러셨구나. 우리 네네. 임강빈 위원 바로 연결 도와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 네네. 상담 꼭 받아보세요. 네. 아,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주식할 때 주식이 가장 크게 오르는 재료 중에 하나가 턴어라운드 기업이죠. 네네. 네, 적자에서 흑자 전환하는 기업. 그런 관점에서 현대중공업을 혹시 바라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훌륭하십니다. 현대중공업이 작년까지 지금 적자였다가 23년도, 24년도까지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 예상이 되죠. 작년까지만 해도 적자가 좀 3천억대 나오다가 올해 23년도는 예상치가 지금 4천억. 그 다음에는 지금 영업이익이 1조 가까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조선업에서 핵심은 조선업 종목들이 올라가기 위해서 핵심은 국제유가가 반등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업종에 대해서 바라보실 때 뭐 대형 주식이나 그리고 지수 관련된 시가총액이 큰 주식들은 기술적 분석 중요하겠지만 저는 기술적 분석보다 더 중요한 건 달러의 방향성과 국제유가의 추이를 앞으로 좀 지켜보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생각하는 23년도의 방향성은 약달러이기 때문에 이 약달러 가운데 유가가 반등을 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조선업종 거의 대부분이 좋을 겁니다. 자, 근데 저는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유가가 반등하면서 원자재가 좋아지는 이 시장이면은 대형 조선주보다는 중소형 탱커선 쪽에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같은 조선주를 바라본다 하시면은 현대중공업도 좋지만 중소형 탱커선 중에 현대 미포조선이 있습니다. 미포조선도 같이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 코스피 시장이 지금 세 번째 바닥을 그리는 과정이거든요. 삼중 바닥이 그려지게 된다고 한다면 코스피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바닥을 그리고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현대중공업도 올라가겠죠. 뭐 14만 원에서 13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까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종목보다 현대 미포조선이 훨씬 더 수주도 좋고 앞으로 실적도 괜찮고 유가가 올라갔었을 때 보다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조선주의 비중을 싣고 싶다고 하신다면 저는 현대중공업보다는 현대 미포조선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대 미포조선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시각으로 좀 들어봤습니다. 시청자님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예, 아주 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훌륭하시다고 칭찬도 받으셨기 때문에 훌륭한 계좌 올해 계속 만들어 가시길 응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중공업 풀어봤고요. 칭찬 받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우리 어떤 종목 많으십니다. 살펴볼까요? 카나리아 바이요. 진짜 오랜만인 종목인 것 같기도 한데 네. 매수가가 궁금해집니다. 오래됐어요. 이게 사실은 제가 22,000원인가 이거를 매수를 해가지고 22,000원. 예. 그래 한 번 물량을 조금 더 실어가지고 단가가 조금 낮아서 19,500원에 15%가 됐어요. 원래는 22,000원 라인에서 초기 진입을 하셨고 추가 네. 매수를 진행하셔서 19,500원까지 평단을 낮추신 상황이군요. 네네. 그래서 이게 제가 그렇게 주식에 대해서 해박하지 못한 주식이어서 이게 좀 어떻게 될까 좀 고민하시다가 연락 주셨구나. 네네. 너무 이거 보유한 지도 좀 오래됐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 난소암 저는 잘 모르지만 뭐 삼상 그거 뭐 이제 이렇게 되면 조금 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들리고는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전화 잘 주셨어요. 이럴 때는 의견도 받으면서 충분한 판단 가져볼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임광빈 위원과 꼭 이야기 나눠봅시다. 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까나리아 바이오 투자하시고 굉장히 마음 고생이 좀 심하실 것 같습니다. 네,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앞에 이렇게 앵커님이랑 이야기하시는 걸 쭉 들어봤는데 좀 막연하게 투자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잘 몰라요. 네네, 모르면서 막연하게 이제 투자를 하신 것 같아요. 네네. 우리 주식 시장에서 바이오 주식들이 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뭔가 내용은 있는데 내용이 있어서 주가가 급등을 크게 하고 기대감을 가지는데 내가 사고 나서 주식이 잘 안 가는 그런 타이밍이 있거든요. 지금 그 구간에 까나리아 바이오가 진입을 일단 했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좀 어려운 주식이에요. 그리고 주식에 대한 경험이 있고
좀 다양한 매매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그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좀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같은 경우에는 원래 현대사료라는 종목이었죠. 현대사료가 M&A, 전환사채, 그다음에 신주인수권 부사채, 3자 배정까지 하면서 몇 천억이 이 회사에 들어오다 보니까 점사간가를 이렇게 쭉 갔습니다. 자, 이 기업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난소암 이상이죠. 오레고모밥이라고 하는 이 내용의 이 난소암을 치료할 수 있는 후보 물질과 관련해서 임상이 진행이 될 때 임상이 잘 된다고 뉴스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올라갈 거고 임상이 잘 안 된다면 주가가 떨어지겠죠. 이 자리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두 가지입니다. 자, 이 종목과 같이 좀 과거에 비슷하게 흘러갔었던 종목이 있습니다. 에이프로젠 이라고 하는 주식인데요. 에이프로젠 차트 한번 볼게요. 에이프로젠이 과거에 17년도에 이 종목도 2,000원짜리 주식이 갑자기 19,000원대까지 주가가 급등이 났었습니다. 이때도 까나리아 바이오처럼 전환사채도 투자하고 신주인수권 부사채도 투자하고 3자 배정까지 얘기가 있었고요. 제2의 셀트리온이라고 불리는 에이프로젠과 합병을 해서 상장을 할 예정이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같은 바이오였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환사채 관련된 신주 물량이 나왔을 때 주가가 급락을 했거든요. 자, 까나리아 바이오에서 이제 리스크는 그겁니다.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나중에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게 되면은 3월달, 4월달 때부터 이제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데 자, 명확하게 선생님께서 판단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좀 지키셔야 되는 거는 13,000원대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13,000원이 떨어지게 되면은 비중을 좀 줄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이 올라가기 위해선 유일한 뉴스는 난소암 치료제 관련해서 난소암 임상과 관련해서 3상 환자가 잘 모집이 됐다 또는 2상 관련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돼요.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글로벌적으로 봤었을 때 난소암 이상이 성공했었을 때 시가총액을 부여받는 게 2조 정도가 됩니다.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6천억 수준이니까 임상이 잘 되면 지금보다 최소 2배 정도의 가격은 올라갈 수 있다고 좀 기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패할 가능성도 있고 잘 안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손절도 같이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양한 가지수가 있네요. 시청자님 판단을 잘 내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몇 월 달에 좀 시기? 일단 3월 달, 4월 달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3, 4월 달이요.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꼭 좋은 판단 내리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전화 주셔서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카나리아 바이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요, 한때 엄청났던 종목인데 지금 구간에서 당연히 고민이 되시죠. 연락 잘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문자함으로 좀 이동해서 어떤 종목들 또 고민이 쌓여 있는지 하나씩 풀어볼게요. 롯데정보통신 볼까요? 7089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28,500원에 15% 향후 전망 궁금하시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종목이 한번 저점을 형성하고 나서 다시 쭉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가까지 과연 올라갈 수 있는가입니다. 근데 이전에 한번 유의미한 움직임 보이긴 했었는데 위원님 이런 종목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바닥에서 11월 달에 한번 거래가 터지고 최근에 다시 반등을 보여주고 있죠. 28,000원대 가격대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 가격대까지 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28,500원 딱 매수가가 현재 저항권입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 나왔을 때 그 다음 자리가 예상이 되는 게 28,500원입니다. 일단 본전 오게 되면 많이 물려 있다가 개별적으로 이 종목은 테마를 타거나 아니면 뭐 모멘텀이 뚜렷하게 부각되는 게 없는 종목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본전권에서 나오시고 시장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좋아지는 트렌드 안에 있는 종목들을 잡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종목 교체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정 부분 시기도 그렇게 크게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또 열어놓을 수 있는 부분이 종목 교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생각하시면서 대응 전략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갑니다. 빠르게 한번 고고해 볼까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매수가 23,300원의 비중은 10%. 역시나 향후 전망 8429번님께서 여쭤봐 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원전이라는 이슈가 없는 건 아닌데 두산 에너빌리티의 움직임이 그렇게 크게 대장격으로 움직인다라는 생각은 좀 안 들게 돼서 이 종목이 갖고 있는 현재 위치 라인 한번 파악해 볼까요? 지금 고금리잖아요. 금리가 5%라는 것이죠. 이제 금리 인상을 해서 최종금리가 5%대가 예상이 되는데 고금리의 5%대 금리에서 달러가 약세로 진행이 됐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2006년도, 2007년도예요. 여러분 지금의 이 경제가요. 2006년도, 2007년도와 매우 흡사합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흡사하냐면 기준금리와 채권금리를 비교했었을 때 2006년, 2007년도도 기준금리가 5.25%였거든요. 그 기준금리보다 채권금리가 그때도 낮았어요. 그러면서 달러 약세 구간이 진행됐고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넘어가면서 2008년도에는 140달러까지 고유가가 형성이 됐었죠. 그러는 가운데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냐? 에너지 관련주, 원전 관련주, 태양광 관련주, 원자재 관련주 이런 주식들이 막 움직였습니다.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의 월봉인데요. 과거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주 크게 올라갔었던 2006년부터 2007년도 그 구간대가 다시 재현될 수 있는 게 2023년도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제가 에너지 주식은 태양광이든 원전이든 다 같은 결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큰 그림 안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23,000원에 가지고 있든 3만 원에 가지고 있든 추가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23년도 쭉 가지고 가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목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3만 원에서 5만 원대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주식이라고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2023년도에 또 꽃이 필 수 있는 종목이라면 지금 구간에서는 걱정 잠시 접어두시고 더 흐름들 여유 있게 바라보는 거 필요하겠다라고 코멘트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확인을 해봤네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시청자님들의 고민 좀 짚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임강빈위원회 종목을 추가 전략을 좀 세워보는 시간 가져보죠. 위원님께서 일전에 아까 전에 특징 종목에서 뭐 여러 가지 봐야 할 종목이 많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그 가운데 셀버스 AI를 또 언급을 해 주셨단 말이죠. 근데 이 종목을 사실 저희가 지난주 토요일에 언급 종목, 관심 종목으로 받고 이번 주 월요일에 진입이 됐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정말 시장 흐름에 맞게 딱 맞게 설정이 되다 보니까요. 최고가 수익률도 이번 한 거래일 동안 20% 가깝게 만나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사실 관심 영역이기도 하잖아요. 쭉 지속적으로 보시는 거죠? 자, 시장에 지금 트렌드가 형성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시장이 반등 나오면서 어디에 돈이 들어갔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로봇이죠. 자, 로봇 관련주들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로봇과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게 인공지능이라 말씀드렸고 정부에서도 금요일 날 뉴스가 나왔죠. 인공지능 쪽에 투자하고 인공지능을 같이 다루는 기업들을 확대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세상이 언제까지 많이 변할 거냐면 2030년도까지 굉장히 많이 변하게 될 겁니다. 2030년이 되게 되면 우리 사람보다는 인공지능이나 기계와 함께 사용하는 그런 세상이 오겠죠. 그러면서 전 세계가 6G가 깔리게 될 것이고 자율주행도 보다 더 완성된 형태로 진행이 될 것이고 우리 삶에 AI가 보다 더 가깝게 들어오게 될 텐데 2030년도를 앞두고 그 전에 정부나 기업들은 투자가 진행이 되겠죠. 자, 23년도에 딱 들어와서 1월 달에 삼성에서 픽한 게 반도체도 아니고 휴대폰도 아니고 로봇 관련된 부분입니다. 또한 삼성에서도 인공지능 관련된 투자를 확대하려고 있고 정부 쪽에서도 인공지능 투자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최소한 1월 달에는 로봇, 인공지능 또 그와 관련해서 다른 뉴 트렌드한 종목들이 시세를 계속 형성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종목들이 지수가 상승이 나올 때
떠오르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락장 때 올라가는 종목이었다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지 않았을 텐데 앞으로 시장이 계속 좋아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시장 가운데서 분위기를 계속 타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자리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날 바로 시세가 나면서 주가가 이번 주 내내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지금부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 종목과 같이 보셔야 되는 게 뭐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 있죠. 이 종목도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고 마인즈랩 같은 기업도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고 줌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갔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섹터가 확실하게 주도 테마로서 자리를 잡았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자, 셀바스 AI도 여기서 추가적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7,800원 수준, 7,800원 수준이 지켜지게 된다고 한다면 9,000원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주식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셀바스 AI 계속해서 추세 이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규 종목을 받아볼 시간인데요. 위원님 어떤 결로 또 확인을 해보면 좋을까요? 비슷한 결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장에 항상 트렌드가 형성이 될 때 그 트렌드에 있는 종목들을 집중 공략해서 단기간에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그런 전략들을 말씀을 많이 드렸죠. 하락장 때는 그 섹터가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예상치를 자꾸 벗어나는 행동들을 시장이 많이 합니다. 근데 상승장에 오게 되면 제가 예측했었던 그 범위 내에서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오죠. 자, AI 인공지능 쪽에 종목들의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같은 결에 핀텔이라고 하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핀텔이 인공지능 관련된 메인 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이것이 건축 쪽으로도 좀 확대가 됐는데요. 우리 지금 AI 관련주도 굉장히 잘 가지만 작년에 연말에 네옴시티 관련해서 얘기들이 막 나왔죠. 그래서 핀텔이 과거에 네옴시티 관련해서 현대건설과 함께 협력했었던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그러면서 네옴시티 관련주로도 움직인 적이 있습니다. 또한 AI 관련주가 지금 시장에서 삼성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 정부 쪽에서도 관심을 보이다 보니까 테마가 형성이 됐는데 핀텔, 인공지능 관련된 신규 상장주로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11월 달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네옴시티 관련된 주식으로 올라갔고요. 최근에 반등을 보이면서 주가가 인공지능 종목들이 좋다 보니까 바닥에서 반등이 나왔죠. 이 종목이 가격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공모가 지금 그 부근에 있고요. 지수가 살아나면서 이쪽 섹터가 형성됐기 때문에 종목들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AI 관련주 설 전에 다음 주 한번 관심을 또 크게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설 전에 AI 쪽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하는 관점에서 같은 결이네요. 핀텔 제시해 주셨고요. 중요한 게 또 가격 전략일 텐데 이 부분은 잠시 후 11시 10분경 바로 얼마 뒤네요. 펼쳐질 무료 방송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임강빈 위원님. 네. 시장이 그래도 나름 최근에는 재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마음 놓고 생각해도 괜찮다고 느낀 게 위원님께서 말한 뉴 트렌드라는 단어 때문이에요. 이전에는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위원님께서 트렌드라는 단어 잘 안 쓰셨거든요. 근데 최근엔 트렌드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하셨단 말이죠. 그때는 트렌드가 없었기 때문에. 그쵸. 네, 지금 이제 트렌드가 형성됐는데 제가 참 재밌는 이야기. 여러분들 내가 팔고 나면 주식이 올라갈 때가 있죠. 많은 그런 경험들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대량으로 유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시장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가 나옵니다. 자, 시장이 하락장을 갔다가 반등장이 나올 때 시그널 중에 하나가 전체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대량 매수, 개인 투자자 대량 매도입니다. 최근에 주식시장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야, 주식을 하십시오. 주식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주식을 합니까? 앞으로 안 좋은 얘기들 계속 나오던데 경기 안 좋다고 하고 경기 침체 얘기 나오던데 주식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개인 투자자와 반대로 가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하락에 베팅을 한다고 하죠. 정반대 시장이 나오게 될 겁니다. 제가 왜 지수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명확하게 무방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기대해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의 이 트렌드 놓치지 말고 우리 1월부터 풍성한 수익 설 전부터 얻어보면 좋잖아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지혜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포털 검색창에 MTNW 혹은 MTN밴드 검색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인베스터 임금빈 위원의 사진 옆에 방송 중 현재 빨간 버튼 그려지네요. 해당 버튼 클릭하면 되니까 놓치지 마시고 지금 미리 접속해 두세요. 임금빈 위원께서 바로 달려가신다고 합니다. 그럼 위원님 보내드리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좋은정보위원과 함께 2023년 이제 세 번째 주에 대한 매매 전략 이어가 봅시다. 잠시 후에는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는 무료 방송 또한 펼쳐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목에 있어서 지금 다음 주 매매해야지 라고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자, 우리 좋은정보위원께서 무료 방송 숨은 보석주를 있어서 함께 잡아보자 라고 주제 잡아주셨네요. 이 방송 끝나고 나서 그 보석주를 향한 여러분의 그 도전의 길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좀 인사를 드리면서 시장 이야기 바로 나눠보겠습니다. 좋은정보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 첫 번째 주는 긴가민가 했어요. 두 번째 주는 오, 가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제 다음 주는 어떨까에 대한 고민이 드는데 이때 또 잘 나와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최우수 어드바이저시기 때문에 이번 연도 최우수 성적을 거머쥘 우리의 계좌를 바라면서 인사와 함께 시장 이야기 바로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일주일 만에 찾아뵙습니다. 예, 우리 앵커님께서 최우수 전문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다 저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애청자님들 덕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운 좋게도 딱 이 방송 머니투데이 온 지가 3년 됐는데요. 한 해도 놓치지 않고 최우수 전문가 선정이 됐고, 제 나름대로 그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어디까지나 우리 개인 투자자들 수익을 위해서 정말 더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다짐을 해봅니다. 오늘 방송도 그런 차원에서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우리 위원님께서 늘 이렇게 겸손하시지만 토요일마다 이런 전략을 알려주신 지 꽤 오랜 시간이 됐습니다. 그때마다 미장부터 국내장 그리고 시장 방향성 많이 언급해 주셔서 또 지금 우리 간절하게 시장 방향성 여쭤봐야 할 부분이 도래를 했습니다. 위원님 하나씩 확인을 해보죠. 네. 일단 이번 주 한번 시장을 리뷰해 볼까요? 네, 좋아요.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첫 주, 그다음에 두 번째 주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정확히 짚으셨어요. 제가 오늘은 적어 나왔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지 이 시간에. 그래서 2주 전에는 그게 이제 첫 주였죠. 과매도 구간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과매도 구간은 매수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터닝 포인트에 왔다. 맞아요. 예. 기억나시죠? 지난주였죠? 예.
근데 지금 이제 이번 주는 뭐냐면 그냥 상승 탄력은 둔화되는데 그래도 견조한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대로 1월 효과가 정말 그대로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종목으로는 뭐니 해도 제 성장주, 이런 섹터에서 상당히 시세를 많이 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뭐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는 여기 노란톡이라든가 또 아침에 선물 보따리 제가 8시부터 8시 반까지 드리고 있는데요. 그때 하여튼 뭐 정초부터 1년 농사 한꺼번에 다 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코난 테크닉을 비롯해서 로봇이라든가 AI, 그다음에 또 방산 이런 섹터들이 시세를 주도했다 이렇게 요약해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역시 우리 위원님께서는 한치 앞을 모르는 시장이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짤까에 있어서 고민을 함께 해주시니까 저희가 더 기다릴 수 있는 이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럼 위원님 다음 주에는 탄력이 좀 둔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너무 올랐거든요. 왜냐하면 코스피는 봤을 때 10% 가까이 지수만 봤을 때 코스닥도 한 8% 정도 올랐죠. 네. 근데 그때 이제 보면은 앵커님 말씀이 딱 맞아요. 그때는 뭐 김남희가 했었잖아요, 정말. 맞아요. 근데 이렇게 수직으로 상승하잖아요. 항상 주식은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는 어떻게 하냐면 지수는 당연히 이제 탄력 둔화가 진입을 했고요. 그때 종목이 끝났느냐. 제가 1월 효과를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죠? 바로 개인 트레이더 입장에서 수익내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내기가 좋다는 건 뭐였죠? 뭐죠? 바로 종목 장세는 지속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섹터를 노릴 것이냐. 자, 코스피가 한 10% 가까이 올랐어요. 지수로. 코스닥은 8% 못 올랐어요. 그러면 여전히 우리가 코스닥을 봐야 되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를 봐야 됩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 코스피가 한 9%, 0.9% 오를 때 코스닥은 보합권에 머물렀잖아요. 항상 저는 수익 측면에서 봤을 때 덜 오른 섹터 그런 것들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론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코스닥 중소형주를 여전히 노리면서 우리가 좀 수익을 극대화하자 이런 전략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이제 색다르게 항상 그렇거든요, 앵커님. 지난 거 아무리 반복해봤자 복귀해도 실질적으로 막상 들어가면은 늦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오른 것들. 그쵸.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색다르게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다음 주 일정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일정에 따라서 저는 뭐 좀 앞서가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관심해야 될 섹터라든가 오늘 종목들에 한번 브리핑 해드릴까요? 너무 좋습니다. 제가 뭐 간단히 PPT 자료를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보시게 되면은 이게 뭐 잘 안 되는데요. 이걸로 그냥 보실까요? 편하게. 자, 일단 3주차 이제 1월 16일 날은 뭐 잘 아시겠지만 윤 대통령께서 이번에 뭐 경제 단체, 뭐 경제 그러니까 뭐 CEO들 100분을 이렇게 모시고 저기 아랍에미리트를 가시잖아요. 그래서 한국하고 UAE 그 비즈니스 포럼이 열려요. 그러면 여기에는 뭐냐? 원전, 그다음에 또 방산, 건설, 여행 이런 쪽이 수혜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 원전에서는 여러 종목이 있지만 여기 좀 쓰는 또 난도 한정돼 있고 그래서 큰 종목 중심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건설기계, 모두 투어 다 이런 것들이 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이걸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일정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방산이라든가 원전 같은 경우는 이미 선행에서 좀 움직인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봤을 때 이것들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선행에서, 선 반영에서 움직였는지 아니면 또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인지 그것을 함께 우리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월 17일 날은 뭐가 있냐면은 실내 마스크 완화 논의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마기꾼 그런 얘기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장품이라든가 피부 미용 이런 관련 섹터가 좋을 거예요. 그러면 화장품에서는 뭐 큰 종목에서 LG 생활건강, 그 다음에 또 CNC 인터내셔널. 사실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지금 화장품이 이제 중국 때문에 조금 이제 올랐다가 요즘 조정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중국은 항상 중국 관련적으로 리스크가 있어요.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이들이 그냥 뭐 어떤 정치적인 그런 보복이라고 할까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단기 비자를 이거 발급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일본도 그렇고. 참 이들은 뭐 알다가도 모를 친구들인데, 그래서 화장품을 보실 때 중국보다는 이제 뭐 동남아라든가 미국 쪽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이게 바로 미국에서, 이거 원래 이제 ODM 업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비약적인 실적이 일어난다.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부 미용에서는 그 피부 그 의료기기가 있어요. 그래서 루트론이나 이루다 이런 쪽에 한 관심을 두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18일은 뭐가 있냐면은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라는 그 앨범이 발매가 됩니다. 그게 YG 플러스, 예, 거기에서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게 지금 현재 사전 주문만 150만 장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좀 YG 플러스 같은 걸 주가가 좀 반영됐다가 누르기도 하고 좀 그런 모습이 왔다 갔다 지그지그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다면 관심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하이브. 우리 저기 앵커는 하이브 요즘 잘 나가는 여성분이 뭔지 아시죠?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네. 뭐였더라? 뉴진스? 뉴진스. 네, 뭐 잘 나간다고 그래요. 네. 네, 그 BTS 다음에. 네. 그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아, 진짜요? 볼 시간이 없어서. 보시면 깜짝 놀라요. 청순해서.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들내서 얘기 들으니까 아빠 요즘 뭐 뉴진스가 잘 나가요 그러더라고. 네, 장난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이브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볼 때 이제 컨텐츠 엔터 그런 거 드라마 같은 거 보실 때 우리가 이제 웹툰을 보셔야 돼요. 웹툰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일본에서 그 귀멸의 칼날이요 2천억을 벌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바로 쌈지 엔터가 티니핑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DNC 미디어, 이것은 뭐냐면 뭐 나 혼자만 레벨업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어떤 그 자꾸 캐시카가 늘어나거든요. 웹툰을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영상화, 영상에서 게임, 무슨 굿즈까지 이어지는 카테고리, 그러니까 밸류 체인의 카테고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실 필요가 있다. 삼화 네트워크 같은 것도 자리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관심 있게 보시고, 또 1월 19일 날은 윤 대통령께서 저기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스위스로 날아가십니다. 이게 다보스 포럼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뭘 한다고 하냐면 그 추리 연방공과대학을 방문하신다고 그래요. 자, 이건 뭐냐면은 양자 기술, 양자 컴퓨터 말씀 들으셨죠? 이것이 이제 처음으로 한 게 바로 이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에 관련주를 보셔야 됩니다. 자, 양자 기술을 보실 때는 우리가 지금 자율주행이 완벽하게 못 되는 게 뭐냐면 연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돼요. 근데 지금은 컴퓨터에서 0하고 2, 1 이걸 가지고 지금 막 그 조합을 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양자 컴퓨터는 그걸 초월하는 거예요.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그래서 앞으로 자율주행이 퍼펙트하게 구현되려면 이 양자 기술이 돼야 된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옵티시스, 코이버, 우리넷 이런 것들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또 다음 주 일정들 정리하다 보니까 아 맞아 이런 종목도 있었지 한눈에 보여지기도 하고 아 맞아 이쪽 섹터에서 많이 움직였었지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예 종목 이야기로 좀 넘어가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 한 주 동안 또 시장이 나쁘지 않았던 가운데 어떤 종목들 위주로 플레이 포착하셨는지 궁금해지네요. 예, 일단 뭐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잠깐 빼먹은 게 있어요. 이거 네네네. 시장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왜 지수 탄력이 둔화되고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내고 이런 효과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네네네. 제가 잠깐 빼먹어서 그 좋아요. 짚고 예. 그다음에 종목으로 들어가죠. 중요하죠. 예. 자, 먼저 지금 종합주가 지수 코스피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우리 앵커님 말씀이 딱 맞는 게 이때는 이랬잖아요. 야, 이거 정초되니까 이런 효과가 있는가 보다 했는데 이틀 동안 되게 흔들어댔어요. 야, 12월 달에 이어서 또 1월 달도 전자집 회수라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저는 여러분께 이런 효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효과는 과거에 꼭 보게 되면은 특히 보통 이제 코스닥이 뭐 한 20년 동안 그 평균 데이터를 보면 한 2% 이상 올랐어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 12월 달 코스피가 내렸을 때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브리핑 해드린 다 보셨죠? 했을 때 코스닥은 8%가 올랐어요. 거의 8.8%가 올랐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주식에서 어떤 투자의 팁을 사느냐. 저는 항상 뭐 지난 거 복귀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어떤 분께서는 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좋은 정보 나와서 또 앵무새 한다고. 앵무새 콸 좋습니다. 제가 30년 주식했는데요. 주식에서 성공하는 비법은 간단합니다. 과거를 잘 이렇게 보고 이런 어떤 족적을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아까도 우리 제가 앵커님을 말씀드렸지만 이미 지난 거 많이 오른 거 스토리텔링보다는 앞으로 선점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바로 기술적 지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황금 맥점 시작이지만 성공 투자를 하면 앞서가는 건 뭐냐면요. 기술적 분석의 도서가 되시는 거예요. 예, 바로 이거거든요. 자, 코스피 차트를 보실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간단합니다. 이때는 비관록 일색이에요. 그리고 이 이격도라든가 보조 지표가 나는 과매도를 생각하시게 되면 이때 제가 과매도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때부터 이제 많이 올랐어요. 당연히 이것은 지수 탄력이 둔화되는 구간이에요. 둔화되지만 급격히 내리지 않을 겁니다. 지금 매크로하게 보시면 이제 금리 얘기 그만하자고요. CPI도 보게 되면 헤드앤숄더에서 저는 여러분께 여러 차례 그 CPI가 빠질 것이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것도 지금 코스피가 그죠? 헤드앤숄더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월봉 보실까요? 월봉을 보시게 되면 바로 어떻죠? 양양음 패턴. 저는 이번 달 1월 효과 있는 게 차트를 보니까도 나오고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과거의 데이터를 보니까도 나와요. 주식을 하실 때 막연한 내 희망고문, 막연한 주워 듣기 그런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보면 얼마의 수익이 될 수 있다. 봐요. 또 한번 연봉을 보실까요? 이게 지금 작년에 이렇게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이게 올해는 양양 패턴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양성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시황전략 코스닥도 유사하기 때문에 여기서 간략히 이제 마치고요.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이제 질문하신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이제 좀 시세를 줬는지 하나하나 볼게요. 간단합니다. 아까 제가 시황전략 말씀드릴 때도 어떤 말씀 드렸죠? 남들이 안 볼 때 코스피 차트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막연히 내렸으니까 아니고 논리가 성립이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 PPT를 준비했으니까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종목을 보게 되면 우린 PTS라고 있어요. 우린 PTS는 로봇용 감습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원래 산업용인데 간단합니다. 양양음이었죠. 똑같죠. 여기서 급등이 나오고 이렇게 한 21% 상승했고요. 또 하나 보시게 되면 이제 한미 글로벌이 있습니다. 한미 글로벌도 이것도 양양 패턴에서 한 16% 상승했네요. 물론 이제 그 윤 대통령님께서 저기 아랍에서 방문한 모험때 되는 거죠. 근데 이미 차트는 상승을 예고하고 있었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스맥 같은 경우가 있는데 스맥도 이것도 양음에서 포착이 돼서 좋은 수익을 냈다. 한 9%, 10% 정도 수익이 냈고, 그 다음에 신스틸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제가 무방할 때도 설명드렸겠는데 음봉 5개에서 크게 빠지지 않고 9% 정도 수익 났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저점했다는 알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뭐냐면 NZC 있거든요. NZ도 양양음에서 이것도 한 10% 정도 이렇게 수익이 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몇 종목만 제가 이렇게 드릴게요. 이렇게 약간 좀 감칠맛만 돋궈주시니까 더 자세히 배워보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심화 시간 바로 연결해서 종목들에 대한 그 맥점, 타이밍 이 부분에 있어도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겠네요. 심화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심화 시간 넘어가서요. 종목 관점 제대로 좀 배워보겠습니다. 자, 좋은 정보 위원님. 네, 나와 있습니다. 사실
시장이 오를 때는 뭐야? 오르는 거 맞아? 뒤통수 안 맞겠지? 했더니 이미 올라와 있고 이제 오르나 보다 했더니 탄력도가 둔화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타이밍을 잘 선별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게 다 경험해서 또 그 감을 느끼고 또 알 수 있는 거겠죠? 네. 제가 이제 주식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이건 뭐 자랑이 아니고 30년 동안 저는 주식하면서 뭐 지금은 이제 제가 매매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제 소위 말해서 수진 양성이라든가 또 개인 투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 투자할 수 있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개인 투자분들이 아픈 계좌를 가지고 계실까? 그 이유를 저는 압니다. 또 그에 대한 치유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들께서는 저 또 앵무새 주식 똑같아요. 여러분들 엘리어트 파동 이론 그 이후에 새로운 기법이 있습니까? 지금 슈퍼컴퓨터가 개발된 똑같은 뭐 새로운 기법이 있습니까? 없죠. 새롭게 없죠.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스포트라이트 받는 종목들 테마주 따라다니면서 매매 수익 잘 나실 것 같죠? 정말 수익 잘 나신 분도 있으시겠죠? 저는 확률적으로 볼 때 5%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럼 뭐냐? 제가 늘 아까 왜 아픈 계절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들은 뭐냐면은 딱 그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많이 주가가 올랐을 때 내가 안 사면 바보 같아요. 소외되는 것 같고 팔부추되는 것 같아요. 에라 모르겠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라고 해서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하십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런 매매라서 100% 잃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선수가 정말 스캐프 아닌다면 제가 확률적으로 봤을 때 95% 분들이 돈을 잃었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게 뭘까요? 간단합니다. 주식이라는 건요.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가 막히게 기기묘묘하게 먼저 반하는 것이 있답니다. 그게 뭘까요? 앵커님. 먼저 앞으로 상승하는 걸 예고하고 그런 것들이 기가 막히는 게 뭘까요? 앵커님 한번 답을 해보세요. 그걸 선행해서 움직이는 게 뭘까요? 차트예요. 차트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왜냐하면 차트하면 공부하기 쉽거든요. 어려우니까. 어떤 게 가장 듣기 좋은 줄 아세요? 이슈화다고 하는 것들. 맞아. 저거야. 근데 저는 항상 그런 의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소문나서 따라가서 그렇게 수익 나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시간은 아까 제가 몇 종목은 일부러 간단히 맛배기로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심화 학습에서 우리가 성공 투자는 간단합니다. 기업 내용을 알고 내용 있는 종목들을 남들이 안 볼 때 저점에 매수하시면 정말 수익 나요. 그게 상위 5% 좁은 문을 선택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 함께 연구해보고 이렇게 매매하면 수익이 날 것인지 안 날 것인지 그런 여러분께서 냉정히 한번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종목으로 돌아갈까요? 첫 번째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 저는요, 저 이제 30년 됐다고 그랬는데 제가 정말 깡통을 찬 적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깡통 찬 줄 아세요? 희망 고문. 내가 이제 방송에 내 후배 녀석한테 말 듣고 이거 지금 4만 원짜리 무조건 10만 원 갑니다. 소위 말해 작전주였습니다. 테마주 작전주였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하루아침에 깡통을 찬 사람입니다. 그게 희망 고문이었어요. 주식이라는 건요. 정말 그렇게 잘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어떤 여기저기 물에 톡방방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거 무조건 얼마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그 사람들이 그 종목을 주겠습니까? 자기 치식도 다 지들끼리는 먹죠? 여러분들은 소위 말해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소위 말해서 방패막 역할을 하려고 한다 생각 안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희망 고문이 저를 결국 멍들게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저를 새롭게 탄생시킨 게 뭐냐? 주식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냉정하고 논리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미 뉴스 나온 것도 따라하지 않고 진짜 저점 맥점을 어떻게 잡을까? 어떻게 하면 수익이 잡을까? 간단합니다. 내용 있는 종목들을 남들이 안 볼 때 저점에 사자가 제 지론입니다. 그럼 하나 더 볼게요. 첫 번째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 이럴 때 옛날에 좀 틀려서 스튜디오가 이럴 때 우리가 배울 때는 어떤 걸 배우시죠, 여러분들? 오늘 재밌게 얘기할게요. 올해 농사 거의 다 져놨으니까 우리는 뭐죠? 이게 뭐죠? 소위 말해서 두더지 땅굴 판다고 그래요. 두더지 땅굴 판다고 그래요.
자, 왜 이걸 보셔? 본질 가치 때문에 가격을 보셔야 되는데, 우리 피디님 막 웃으시네. 여기, 왜냐면은 이렇게 많이 내렸잖아요. 이 기업 내용을 알아야죠. 이 에이프릴바이오가 뭐냐면은 사실 룬드백에 이게 지금 이제 라이센스 아웃까지 된 그런 회사예요. 예? 그러니까 내용이 되죠? 그러면 이게 바닥에 음봉 5개예요. 여기서 잡으면 남들의 소리 안 나가죠. 이럴 때에서 한 71% 정도 이렇게 좋은 이렇게 수익을 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저점이었죠. 예. 근데 이것을 있잖아요. 아이고, 나는 저런 거 겁나서 못해. 그러신 분도 계시는데 자꾸 공부를 하시라고요. 아까 제가 종합축구 아저씨도 완전 바닥에서 여러분께 콕 찍어드렸잖아요. 이런 분들이 수익이 많이 내시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이제 삼화알루미늄을 보시게 되면 삼화알루미늄도 마찬가지예요. 첫째, 기업 내용. 저는 사실 이 종목은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장당 믿으십시오. 그런 종목입니다. 장은 묵을수록 더 맛이 있죠. 진가가 나죠. 예, 그래서 왜냐하면 삼화알루미늄을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시죠? 아, 저거 알루미늄. 그래, 산업용 알루미늄이야. 근데 공부 좀 연구를 하시다 보면 삼화알루미늄 산업용 그 알루미늄 하나? 아니에요. 2차 전지 양극재들은 알루미늄 박을 만들어요. 초미세. 국내에서 탑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최대 주주가 어디냐? 일본의 동양 알루미늄이에요. 그러면 백그라운드가 있죠? 예, 일본 애들이 그 참 기술이 좋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모기업이 일본 기업이니까 최대 주주가 일단 뭐 제가 일본 일본 친일파 그런 게 아니고 주식은 냉정해야 돼요. 믿음이 가잖아요. 믿음이 가잖아요. 그러면서 야, 이것은 분명히 된다. 그리고 그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100억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되죠? 자, 그러면 이 회사 이뿐만이냐? 폭스바겐, 그 다음에 프랑스의 최대 2차 전지는 ACC, 그 다음에 스웨덴의 노스볼트, 다 이런 데에 납품을 뭐 계약을 맺었어요. 결정적인 게 뭐냐? 여러분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GM이라고 그 맞은 그 아시죠? 예, 그 회사. 그 해에다가 1조 5천억짜리 백오더를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요타 상사, 그 다음에 또 LG 에너지 솔루션, 투자조합, 천억을 넘게 배팅을 했잖아요. 이게 우리는 어디서 잡냐? 그 나중에 나온 거죠? 이럴 때 잡아요. 특히나 뭐 노란톡에서 제가 이날 금요일날 그때 여러분께 듣는데 속임수 주고 한 뭐 거의 뭐 상 근처까지 간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 잡는 게 답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 이제 애니플러스를 보시겠습니다. 애니플러스를 보시게 되면은 바로 이런 겁니다. 자, 황금 맥점 전략이란 뭐냐면 내일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의 저점 맥점을 잡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좀 반대가 되죠. 이미 불기둥 스포트라이트 받는 게 아니고 그때는 늦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러면 그것이 막연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규칙적인 그런 패턴이 있답니다. 양양음 패턴. 이게 바로 이때였어요. 양양 패턴 처음 나온 게 양양음 역제 도지가 나오죠. 이때부터 계속 계단식 상승파. 그다음 애니플러스는 혹시 여러분들 뭐 웹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스파이 패밀리가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고, 예, 그다음에 또 여기에서 이제 플랫폼까지 그 애니메이션 하는 플랫폼까지 인수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회사까지 해서 역시 이게 이제 캐시카가 되고 사실 완구 제품도 상당히 많이 팔립니다. 아까 제가 전체 웹툰을 보시는 게 바로 그런 맥락이거든요. 그런 자기만의 어떤 로직이 있어야 돼요. 주식할 때는. 그러면서 이것도 84% 이때 또 하나 나오네요. 양양음 패턴 변곡점이었죠. 과매도 구간이었죠. 예, 이렇게 애니플러스도 좋은 수익이 났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에서 보로노이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에이프릴 바이오도 라이센스 아웃을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똑같죠. 아까 거의 보면 에이프릴 바이오 차트 거의 비슷해요. 위에서 이제 많이 내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많이 과매도 구간이 있죠. 이게 이평선 거의 밀집되는 구간이거든요. 이평선이 많이 내린 다음에 이평선이 밀집하는 건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80분 다 팔고 상승 에너지를 비축하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건요. 꼭 그들이 팔아야 세력들이 뛰어옵니다. 그들이 먼저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79% 정도 오른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덱스터가 있습니다. 덱스터는 여러분은 잘 아시죠? 어떤 거죠? 예, 바로 특수 영상 효과를 나타내는
VFX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상당히 기술력이 좋습니다. 뭐 현재는 영업이익이 낮지는 않지만 앞으로 미래 성장성은 있다고 봐지는 겁니다. 참 공통분모가 하나 있습니다. 상승 다음에 눌림에서 거의 이평선 밀집이었죠. 이평선 밀집한 다음에 이게 음선이 4개 나오고 소위 말해서 강세 잉태라고 그래요. 조금 유식한 말을 강세 잉태가 뭐냐면 버릇이 하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캔들이 나오면 이때는 매수다. 이때부터 급등이 나오면서 한 53%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이런 매매에 익숙하시면 뭐 토요일 날이니까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계시고 아픈 계좌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룰루랄라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앵커님. 그러니까 룰루랄라 하면서 수익 나는 게 바로 이런 매매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잘하냐. 왜 아픈 계좌냐? 내가 돈을 많이 잃었어요. 잃었으니까 빨리 승부하고 싶어요. 그러면 빨리 보이는 게 뭘까요? 오르는 것들이요. 그러시죠? 아닌가요?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거의 저점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제주은행이 있습니다. 제주은행은 이제 양음양용에서 좀 이제 황금배점 전략 펀드인데 여기서 조금 눌림을 줬었어요. 속임수 눌림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냥 이만큼 속임수 눌림을 주니까 크게 빠지진 않잖아요. 속임수 다음에 한 뭐 60% 정도 상한가 뽑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우리가 완벽하게 매매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속임수를 주고 하면 급등한 예가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DNC 미디어 같은 것도 거의 마찬가지죠. 굉장히 쉬워요. 이 뭘까요? 한번 여러분들 제가 퀴즈 낼게요. 이거 뭘까요? 그 유명한 양양음. 5, 넘버 5입니다. 그래서 양양음 그러면서 이때부터 가죠. 얘기는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DNC 미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 혼자만 레벨업. 이것이 뭐 히트를 한다. 그건 언제 나와요? 나중에 나와요. 나중에. 그럼 뭐 아까 말씀드렸죠. 먼저 선행해서 차트를 만들어가고 캔들이라든가 이평선 보조지표가 딱 조합이 됐을 때 그게 맥점이거든요. 그게 황금 맥점이거든요. 바로 이럴 때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쉽죠. 예. 그래서 이것도 한 100 좋은 수익이 났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붙던 엔젯도 마찬가지입니다. 엔젯은 뭐냐면은 기업 내용이 엔젯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애칭, 노광 하면서 막 하면서 반도체 같은 걸 만들잖아요. 근데 이것을 하나의 공정을 단열화시켜요. 한 번에 딱 뭐냐면 전자인쇄를 해서 한 번에 찍어가지고 이게 신기술인데 그러면 굉장히 공기도 단축되고 코스트도 다운되고 친환경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눈독을 들였던 종목이요. 언제 잡느냐? 처음에 이것도 봐요. 양양음이에요. 멋지게 올랐죠. 상한가 때 매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기업 내용을 모르면 못 사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여기서 또 음선 5개 정도 나오고 이것도 음선 3개에서 계단식 상승파에서 이것도 엔젯도 50% 가까이 좋은 수익을 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는 어떤 회사냐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텍스트를 딱 입력시키면 여러분들 막 아파트를 관리하면서 이게 쭉 나오잖아요. 여성 음성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음성화, 그러니까 AI 그 음성 AI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런 것을 하는 회사인데 사실 백그라운드를 보셔야 돼요.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을까요? 한국항공우주 요즘 핫하게 오르고 있죠. 그 다음에 또 SK 커뮤니케이션하고 둘이 다 펀딩을 그런 회사입니다.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다 이 백그라운드가 되죠? 간단하네요. 양양음. 여기서 계단식 상승파인에 올라오면서 엊그제 또 이제 여러분 잘 아시고 AI 테마가 시세를 내면서 이제 또 슈팅이 나왔네요. 한 70% 가까이 수익이 됐다. 그 다음에 뭐니 해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핫한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사실 이것도 양양 패턴이에요. 근데 갭 상승이 했는데 우리는 그래도 비교적 최저점이 잤습니다. 37,800원에 매수를 했는데 이것도 숨가쁘게 60% 정도 수익이 난 그런 예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 뉴로메카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지금 장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11월 달부터 12월 달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1월 초까지 1월 1일 2일까지 갔잖아요.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1월 효과를 볼 때 어떤 종목을 노리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나 기억나세요? 낙폭 성장주였습니다. 아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에서 595번 배팅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뭐예요? 이미 다
낙폭 성장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은 다음에 나오죠? 그러면서 그 슈팅이 나오죠? 자, 뉴로메카도 바로 그런 거예요. 뉴로메카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인디라든가 모비라든가 해서 치킨 튀기고 로봇이 사람 대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정도부터 봤을 때, 야, 이거 너무 내리는 거 아니냐. 27,000원짜리가 어디까지 빠져요? 11,000원대까지. 반토막 이하로 빠지죠? 그럼 본질 가치도 왜 가격의 계류를 보셔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 캐릭터는 뭘 보시나요? 두더지 땅굴 파너만 513 무조건 매도해야 돼. 이게 바로 상위 5% 투자 보고 95% 다른 거죠? 이것도 41% 올랐어요. 자, 아까 좀 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막 치솟는 차트예요. 그게 자꾸 나를 현혹시키죠. 근데 진짜 알짜배기 수익은 이렇게 저점을 잡으신 분들. 이건 빠질 염려가 크지 않거든요. 41%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동안 이제 제가 여러분께 이 시간을 통해서 추천드렸던 종목들의 AS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맥락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제 관심 두셔도 괜찮다. 또 하나는 매매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라고 해서 오랜 시간도 안 해요. 여러분들, 제가 예를 들어서 1년 된 거 들고 나서 제가 옛날에 핫했을 때 알테오젠 600% 살아했는데 지금 들고 나서 여러분께 수익 자랑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계좌가 많이 좀 아프시죠? 빨리빨리 수익 나는 게 최근에 어떤 종목들을 여러분한테 소개시켜서 수익이 났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세비캠입니다. 이건 제 관심에 저도 괜찮습니다. 173% 올랐는데 이것은 여기서 한 150% 나왔고요. 이때 했죠. 똑같습니다. 남들이 안 볼 때 패러다임을 알고 이제 폐 배터리는 우리가 재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수익을 다시 한번 이제 관심을 넣어도 나쁘지 않겠다. 이것은 단기보다는 중기로 보시는 분들한테 적합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또 바이오에서 아까 2차 전지에서 삼화알루미늄이 대장했다면 바이오에서는 피플바이오가 대장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부인 못할 겁니다. 사실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6번 여기 보면 맥점 공략에서 정말 뭐 단순히 보기에는 84% 정한 100%가 훨씬 넘는 수익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피플바이오는 뭐 지난번 바이오젠 이제 뉴스가 나왔으니까 뭐 한 템포 놓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했던 게 바로 11월 7일 날 루닛입니다. 루닛 또 완전 저점이었죠. 저점에서 이것도 대략 한 45% 정도 수익이 났는데 이것은 이런 종목들은 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루닛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들 그것을 루닛 인사이트 진단하는 거하고 루닛 스코프가 있는데 루닛 스코프는 이건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그런 그 모멘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결정적인 게 바로 삼지엔터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12월 26일 날 이렇게 74%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잡았을까요? 우리는 12번 공략에서 120%가 넘는 실질적으로 실계좌는 한 150% 수익 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잡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건 하여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자, 불꽃이 팡팡 터지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봤는데 새로운 종목도 저희 좀 받아봐야겠습니다. 위원님. 네. 새로운 종목보다는요. 지난주 제가 들고 나왔는데 만족할 만한 수익을 못 줬어요. 바이오노트. 바이오노트. 다시 한번 제공량. 맥점이라서 제가 여러분께 지금 들고 나왔고요. 뭐 많은 종목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 오늘 무방에서는 제2의 쌈지엔터 아픈 계좌를 가지신 분들 그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맘먹고 여러분께 조금 이제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계좌가 아프신 분들, 직장 하시는 분들, 이래저래 수익 안 나시는 분들 무방 꼭 오셔서 저와 함께 하시면 제2의 쌈지엔터 함께 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제2의 쌈지 엔터 여러분 그 보석주에 대한 이야기 함께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MTNW 검색해 주세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좋은정보위원회 사진 보입니다. 그 옆에 방송 중 현재 깜빡이고 있네요. 이 버튼 클릭하면 되니까 놓치지 마시고 12시부터 시작하는 무료 방송 바로 함께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
여기까지입니다. 다양한 정보들 함께 하셨는데요. 머니왕 2부도 연이어서 펼쳐지니까요. 토요일 이 시간 다채롭게 챙겨가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정보 위원가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